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락당입니다. 정보 정치. 오늘은 정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 정치. 정보 시대는 정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행해지는 정치는 어떤 정치냐? 정보 정치가 아니라 산업 시대의 정치죠. 정보 시대에 완전히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하던 정치를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 정치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로 정치를 한다. 정보로 정치를 한다. 특징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특징은 정보 정치는 돈이 들지 않는다. 정보로 정치한다. 정보가 돈이다. 그래서 정보 정치는 시대에 맞게 간단하고 편리하고 매직 꿈의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편한데 그냥 편한 게 아니죠. 정보가 있어야 편하다. 정보 없는 정치, 정보가 없으면 정보 시대에 정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보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락당에 다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은근히 우리 가락당이 정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제도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제도가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정보죠. 시대별로 정치가 있는데 농경시대는 왕이 정치하고 산업시대는 정치인이 정치하는데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왜?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정치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대통령 제도가 끝났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은 대통령 제도가 끝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대통령 제도는 기갑 여러 개 10명이 정치를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여자가 나와서 대통령 제도가 끝나는데 그 과학적인 원인은 탄핵이죠. 탄핵이 없어야 안 돼야 되는데 탄핵을 한번 해버리면 그것으로 대통령제는 끝이 난다. 거기에 적합한 비유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끝났는데 왜 어떻게 그 대통령이 2명이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과도기 현상이죠. 그 대통령 2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천무효, 자격 미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제는 중단을 하라고 나온 것이 이 종로의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나온 기호 8번 김준수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I am 정보도령. I am 내가 정보도령이다. 내가 정보도령이다. 정보시대의 정도령은 정보도령이다. 이렇게 정보의 중요성까지 말하면서 정보도령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런데 당선이 안 되고 떨어졌다. 떨어진 이유는 있죠. 정보 정치는 당선에 목을 매지 않는다. 당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구조죠. 당선이 안 돼도 정치를 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 정보로. 정보가 전달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정보 정치의 특징이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 애청자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미래의 일을
한 단계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설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스토리머니하고 비슷한 거죠. 스토리머니가 쓰는 시대가 됐다. 이걸 써야 된다. 하지만 스토리머니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맨날 어떻게 쓰느냐, 뭐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면은 전 지구인이 스토리머니를 쓰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간악당이 결국 정보로 정치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나 이 정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인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라의 비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이 끌고 가는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저 사건이 터지는 대로 대응을 해가고 이 좌파들은 약간 작전을 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정보 정치에는 좀 미흡하다. 정보 정치는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죠. 좌파들은 약간 앞을 보는 거고 우리 정보 정치는 조금 멀리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으로는 돈이 바뀐다. 한 가지만 쓰던 걸 두 종류의 돈을 쓴다는 걸 그 정도까지 멀리를 못 보고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좌파죠. 우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문제도 비전이 없다. 정확한 정보가 없다. 정치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끌어 가겠다 하겠다는 그런 그림이 없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지금 정보를 주는 거는 제일 근본적인 정보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지구 인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핵심이에요. 원래는 진리가 핵심이다. 인류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전 인류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원래는 진리 대왕으로 온 거죠. 진리 마패로 진리를 가르쳐 줘 가지고 인류를 진리를 모르고 살면 잘못 사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진리죠. 근데 원래는 그 진리를 가지고 보급을 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반응이 심창한 이 시장의 반응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돈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왜 지금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돈의 문제점은 뭐냐? 돈의 문제점은 은행권 달러가 문제죠. 달러에 원래는 이자가 안 붙어야 되는데 달러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이 왔다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자가 없는 돈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선거부터
한 명을 뽑던 선거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명을 뽑는 선거를 가지고 왔다. 그게 정보죠. 한 명 뽑는 게 아니고 두 명을 뽑아야 된다. 한 가지 돈이 아니라 두 가지 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학교가 진리는 굉장히 뭐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진리를 찾자 해가지고 대학교로 가는데 사실은 진짜 정보는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 그렇게 뭐 4년 5년 배울 게 없다는 것이 정보예요. 이 정보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보 정치죠. 그러니까 정보 정치는 뭐 이 솔직한 이야기로 권력을 잡을 필요도 없다. 여기에 시대에 맞게 이 폰이 나온 거죠. 이 유튜브로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 정치의 특징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유튜브로 영상을 찍으면 거기서 영상을 찍는 내용이 정보냐, 정보 시대에 필요한 정보냐, 아니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야기냐,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지 제도권에 들어가야 꼭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혀 구속함이 없는 거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과거 정치로 하자면 대통령이 되려면은 선거 자금이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정보 시대의 개념이 들어와 버리면 큰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로 얼마든지 국민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내용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정보가 거의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선거가 바뀐다. 돈도 바뀐다. 정치도 바뀐다. 정치는 또 뭐 조금 설명을 하자면, 농경시대는 왕의 덕치를 해야 되고, 산업시대는 법치가 성행한다. 근데 정보시대가 되면은 국민이 하는 견치가 온다. 그 견치가 온다 하면은 사람들은 견치가 뭐고, 세상에 법으로 정치를 하지 어떻게 뭐 견치가 도대체 뭐냐 할 하는 거죠. 왜? 견치를 모르니까. 견치는 견제 정치예요. 그런데 이 견제 정치를 우리가 국민이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경시대도 견치는 있었고 산업시대도 견치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정보시대는 견치가 더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농경시대는 어떻게 견치를 했느냐?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이 괴롭히는 역할은 탕가놀이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은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이 탕가놀이가 서로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견제가 잘 되면 국민이 좀 편하고, 견제 정치에 실패하면은 탕가놀이가 막 들끓어 가지고 국민이 힘들고 한 거예요. 산업시대도 마찬가지로 견치를 한 거죠. 어떻게? 여당 야당으로 딱 나눠 가지고 여당 야당이 서로 이제 독점하지 못하게 국민은 견제 정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 야당이 알고 보면은 국민에게는 다 개죠, 개. 오랑캐.
오랑캐끼리 싸움을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이 여당 야당이 같아져 버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정치가 안 된다. 이때는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왕의 싸움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세상이 되어서 여야가 나누어져서 싸웠는데 다시 이놈들이 하나가 되니까 국민들은 다시 경제 정치를 위해서 왕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왕이 와서 또 이 두 개 정치인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제도가 무너졌고 왕이 온다. 그 왕이 어떻게 오느냐? 한국에서는 정도령으로 온다. 그래서 요번에 알게 모르게 정보시대의 정도령은 정보도령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왕이 온 거예요. 왕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보자기 한 보따리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를 잘 연구하면은 국민들이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보 정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옛날 정치처럼 정치인이 이 정치인들의 근무 선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깨질 수밖에 없다. 요때 왕이 왔으니까 왕이 주는 정보를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왕이 주는 정보는 뭐냐? 국민이 정치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 그 정보를 한 보따리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도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정보를 잘 보면은 국민이 살 길이 생긴다. 그렇지 않고 이 정보 시대의 정보를, 보석과 같은 정보를 흘려 들으면 국민만 국민도 손해고 나도 손해죠. 예. 어쨌든 국민과 정보도령이 합심하여서 정치인을 이겨 나갑시다. 이것이 정보정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